안녕하세요. 약관 읽어주는 여자 약일녀입니다. 음,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커피가, 또 차가운 냉면보다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아니면 또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화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설계사분들이 화상에 대해서 가입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진단비 설명을 하실 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가입을 했을 때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여기 조금만 되어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콜센터에 있을 때 전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표재성이나 심재성 같은 화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해주진 않고 계셨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화상 진단비가 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을까요? 자, 먼저 약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제가 컴퓨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험 약관에 보시면 화상 진단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도 화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 피부층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섬유 조직까지도 손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부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섬유 조직까지 화상을 입을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이 될 확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 피부층이 두껍고 또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피부층이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화상을 입게 되면 대부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아주 어렸을 때 막 걷는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막 끓여놓은 찌개에다가 이렇게 손을 담그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한번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피부가 다 부풀었을 만큼 아주 큰 화상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흉터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행히 흉터가 아주 조금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 딸이 그때 당시 심재성 2도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손목에서부터 손 끝까지 피부층을 다 벗겨내고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던 심한 경우였는데, 이제 그 정도가 심재성 2도입니다. 제가 콜센터에 있을 때 이제 고객님들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왜 진단비 보장이 안 돼요? 라고 전화를 주셨을 때, 고객 죄송합니다만 화상 진단비는 신재성 2도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화상 진단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장을 받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또한 저의 경우 화상 사고가 있었지만 어, 둘째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화상 사고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고였어요. 진단비로만 보자면 화상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큰 사고지만 골절과 비교하자면 빈도수도 낮고 또 진단비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상은 실비로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상 진단 특약까지는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사분들이 고객님들께 보험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보장 내용은 분명히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보장의 범위까지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객님들께서도 설명을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애매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설계사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험의 그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캐치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요. 음, 몇몇의 그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고객님들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고 있는 상담원들,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고객님들께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설계사 분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같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